드디어 베트남 한 달 살기 출발하는 날입니다. 10시 반 비행기이지만 항상 여유 있게 가는 편이라서 새벽 6시에 기상하여 6시 반쯤 집을 나섭니다. 집 앞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길래 버스를 탑승하려고 갑니다. 가니까 바로 버스가 오네요. 탑승하고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아침 일찍이지만 출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도 살짝 막히기도 합니다. 어찌어찌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환전 신청한 달러를 하나은행에서 찾습니다. 이거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나은행에서 환전 신청하고 수령 지점을 인천공항 1터미널로 지정하고 공항에서 여권 주고 달러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190달러 신청했습니다. 저는 보통 현지 ATM 기계 이용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ATM 수수료가 무료인 은행이 VP뱅크, TP뱅크 두 곳이라 $1달러는 그냥 비상용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왜 190달러 신청했을까요? 은행 창구에서 달러 받을 때도 100달러 1장, 50달러 1장, 10달러 4장으로 받았습니다. 이 이유는 보통 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내까지 나가는 교통비 때문에 환전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공항에 ATM 기기가 있는 곳은 ATM으로 출금하고 없는 경우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합니다. 그런데 공항 환전 환율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관광으로 유명한 터키, 요르단 이런 데가 완전 양아치입니다. 그래서 소액만 환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저는 유심은 보통 현지 국가 시내에 나가서 구매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새 보니까 터키나 이런 데는 관광객에게 바가지가 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렴한 유심 사서 나가는 것도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래 이런 이벤트를 하네요. 그래서 가서 먹었습니다. 물론 보딩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 비엣젯 항공 온라인 체크인을 해서 보딩 패스가 있었습니다. 식사는 진곰탕으로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 보였지만 아침이라서 담백한 진곰탕으로 했습니다. 싸고 잘 먹어놓고 헛소리한다고 느끼겠지만 맛은 그저 그렇습니다. 뭐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 독점이라서 그런지 비싸고 맛은 그저 그렇습니다. 물론 요새 휴게소는 많이 좋아졌지만요. 이제 밥을 먹었으니 체크인해야겠지요. 저는 이미 온라인으로 체크인했고 위탁 수화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체크인 후 나온 보딩 패스 출력도 해왔습니다. 오직 기내용 수화물만 있습니다. 체크인 창구에 가서 체크인하지 않고 그냥 보안심사대 통과해서 바로 게이트 가서 비행기 타도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란 게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엣젯 체크인 창구에 가봤습니다. 여행객들 줄 많이 서 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려다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러 갔습니다. 줄 서지 않고 체크인 창구 옆에서 안내하는 아가씨에게 바로 가서 나 온라인 체크인해서 보딩 패스 가지고 있다. 바로 게이트로 가도 되지요? 하고 물었더니 이 아가씨 말이 여기서 체크인 다시 해서 보딩 패스 받아야 됩니다 하네요. 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왜 그럼 온라인 체크인 하나요? 그래서 이거 보딩 패스인데요. 하고 반문하니 이 아가씨 똑같은 소리 합니다. 여기서 보딩 패스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더니 창구를 바로 지정해 줍니다. 즉 줄 서지 않고 바로 체크인 한 것이죠. 줄 서신 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온라인 체크인 미리 했다.
그거 정말 짜증난다. 그래서 이런 편의는 받아도 된다입니다. 그리고 기내 수화물만 있는데도 무게를 재어봅니다. 그리고 가방에 체크했다는 표시를 달아줍니다. 아래 제 가방입니다. 저거 쪼매난 것 하나 들고 가서 한 달 살아야 합니다. 비행기 값이 저렴하다 보니 위탁 수화물은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저렴이를 추구하는 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짐 무거워봐야 개고생입니다.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요. 짐 정리는 다시 한번 블로그 글 작성하겠습니다. 이제는 보안 검색 때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러 게이트를 들어갑니다. 사람들 또 줄 서 있습니다. 여행에서 제일 힘든 일이 이 줄 서는 일일 겁니다.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줄 서는 옆 라인으로 젊은 분들이 생생 바로 통과합니다. 스마트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환전하는 장소 옆에 그런 것 등록하는 데가 있던데 거기서 등록할 걸 후회됩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 패스는 얼굴만 인식하고 바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출국할 때는 꼭 저거를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보안 검색 때 통과합니다. 여기서 노트북 따로 꺼내야 합니다. 귀찮습니다. 외투도 벗어야 합니다. 심하게 하는 데는 허리띠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띠 플라스틱으로 된 것 이용합니다. G20을 한국에서 개최할 때 출국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개 귀찮습니다. 짐이 별로 없으니 별 문제 없이 바로 통과합니다. 사실 오기 전에 고추장 된장 조금 사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 고추장 된장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도 가서 보면 유통기한도 조금 오래됐고 가격도 비싸고 맛도 조금 이상해서 사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가면 정말 저렴합니다. 그러나 가방이 협소한 관계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보안 검색 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자동 출입국 출국으로 송 급행으로 출국합니다. 이제는 공해상 면세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공항 라운지 이용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위해서 신한 글로버스 신용카드를 신청했습니다. 맨날 하나체크카드만 이용했는데 주식 투자에 몰빵한 저로서는 현금은 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적합한 신용카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해외여행 준비편에서 다시 한번 썰 풀어보겠습니다. 이 카드의 장점 중 하나가 전월 실적이 30만 원이 될 때 공항 라운지 연간 2회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 신규로 만들면 2달간은 실적 인정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차 출국 전날 신한카드에 확인한 결과 이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라운지는 스카이허브라는 곳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스카이허브 라운지는 3군데 있습니다. 서편, 동편, 그리고 탑승동에 있습니다. 저는 비에젯 항공이라서 탑승동 스카이허브 라운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당히 라운지에 들어가서 카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전월 실적 미달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카드라서 전월 실적 된다고 하고 어제 카드사에 확인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카드사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알았다고 하고 나와서 카드사에서 가르쳐준 전화번호로 연락합니다. 이 전화번호는 마스터스 프리미엄인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했더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 카드사에 확인했다고 하니까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카드사는 카드가 라운지 이용 가능 카드인지만 답변하고 실제 실적이나 연체 등의 결과로 이용 불가능한지 확인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해외여행 1년 하고 한국 돌아와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한국은 친절합니다. 그러나 다들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약간만 깊게 질문하면 급함이 바로 드러납니다. 다들 각박하게 사는 거죠. 이해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하지만 그렇게 매일 속으로 짜증을 삭히면서 살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쨌든 다시 카드사 전화합니다. 확인해보고 연락 준답니다. 이미 시간은 게이트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까 곰탕 국물은 안 먹었습니다. 배부르면 라운지에서 못 먹을까 싶어서 국물은 안 먹었던 겁니다. 뭐 그래도 밥과 조금의 고기, 그리고 김치는 먹었으니 배는 고프지 않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탑승입니다. 운 좋게도 조금 빨리 탑승했습니다. 베트남 아쉐이들 짐 가득가득 들고 탑니다. 늦게 탑승하면 짐하고 좌석하고 떨어져서 앉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의 5시간 반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비행기는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났습니다. 작년에 얏장 가는 비에젯 비행기 탔을 때 점심 안 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옆에 앉은 베트남 얘들은 햄버거를 사와서 먹습니다. 분명 한국 햄버거일 텐데 베트남 냄새 장렬합니다. 아, 배고픕니다. 곰탕 국물이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하나 주문해서 먹을까? 메뉴판을 보니까 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참습니다. 아, 배고픕니다. 어쨌든 호치민 공항에 도착합니다. 우선 이미그레이션 요새는 패스포트 컨트롤이라고 하죠. 거기를 통과합니다. 어제 사람 많았다고 카톡방에 뜨던데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분 줄 서고 이미그레이션 오피셜하고 마주칩니다. 씩 웃어줍니다. 이때 웃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권 건네줍니다. 앞에 선 사람들은 질문도 하지 않고 여권 주니까 다들 그냥 통과시켜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럽 이런데 보다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만 티켓 그렇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그래도 준비한 리턴 티켓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원 표정이 이상합니다. 그러더니 테이블 위를 가리킵니다. 그때 현타가 옵니다. 티켓은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딩패스 버리면 조금 골치 아픕니다. 베트남은 다른 공항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항 나갈 때까지 보딩패스 버리면 안 됩니다. 무비자 45일 도장을 찍어줍니다. 한국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 패스포트 컨트롤도 무사히 통과한 저는 관세구역을 통과합니다. 당연히 저는 신고할 게 없습니다. 다들 무슨 짐이 그렇게 많고 신고할 게 많은지 다들 신고구역으로 통과합니다. 저는 당당히 무신고 입구로 갑니다. 아가씨 하나가 입구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통과하려니까 질문을 합니다. 너 어디서 왔냐? 나 대한민국 사람이요. 바로 통과시켜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 진짜 덥습니다. 30도가 넘으니까 말입니다. 다행히 인천공항에서 경량 파카하고 바지 윗돌이 벗어서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잘한 짓입니다. 한국이 겨울인데 동남아같이 따뜻한 국가로 갈 때는 공항에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인천공항도 따뜻합니다. 이제 다음 할 일은 버스를 타기 위해 베트남 돈을 ATM 무료 수수료로 출금해야 합니다. TP뱅크 또는 VP뱅크가 무료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공항에는 TP뱅크, VP뱅크가 없습니다. 환전소에서 달러를 소액 환전하거나 수수료 내고 타은행 ATM 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대가리 돌려보면 그냥 그랩 잡고 거기에 신용카드 등록하면 바로 숙소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무료 수수료 은행 ATM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잔대가리를 굴렸습니다. 공항 밖에서 은행을 찾아가자. 그래서 구글 지도 검색해 봅니다. 15분 정도 걸어가면 TP뱅크 ATM이 하나 있습니다. 짐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그랩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벼운 학생 가방 하나인 저는 쫄래쫄래 걸어서 거기 ATM에 도착합니다. 물론 중간에 공항 빠져나가는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길 따라가야 하는데 그냥 대충 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불법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ATM 기 앞에 도착합니다. 요 따위로 생겼습니다. 은행이 없는 무인 ATM 기라서 조금 찝찝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어컨 나옵니다. 개 시원합니다. ATM 기계는 요 따위로 생겼습니다. 문제는 영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눌러봐도 영어가 안 되고 출금하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난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지인 하나 오토바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쉬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 유용한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디랭귀지입니다. ATM 출금 못하겠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같이 들어가 줍니다. 그러더니 몸짓으로 하는 말이 카드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먼저 넣었습니다. 오잉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현타 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생날리 블루스를 쳤던 겁니다. 참으로 멍청합니다. 그냥 카드부터 디립다 밀어 넣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출국 전에 미리 하나머니에 99만 동을 입금해 놓았습니다. 하나 글로비스 카드로 99만 동 출금하니까 안 됩니다. 5만 동 단위로 출금해야 합니다. 99만 동 맞춘 이유는 버스 탈 때 1만 동짜리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버스비는 5천 동입니다. 5천 동짜리도 있고 6천 동 1만 1천 동짜리도 있는데 제가 숙소까지 가는 버스는 5천 동짜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95만 동 출금합니다. 그런데 웃긴 사실은 이겁니다. 저기 사진에 기계가 2개 있는 것 보이시죠? 거기 왼쪽 기계에 디스플레이에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찾을 금액 입력합니다. 문제는 돈은 오른쪽 기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저 빵 터졌습니다. 저를 도와준 베트남인도 제가 웃으니까 같이 웃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바쁜 한국인보다 참으로 여유 있습니다. 땡큐 베리머치 하고 돈 찾아서 나옵니다. 자, 이제 5만 동을 잔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5만 동 버스 타고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비에젯이 점심을 주지 않은 관계로 배고픈 저는 식사를 위해서 그리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슬슬 걸어가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찾습니다. 반미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말이죠. 짠 하나 나타났습니다. 반미 하나가 약 1,000원입니다. 무조건 반미라고 합니다. 아주머니 당연히 영어 안 됩니다. 옆에 청년 하나가 도와줍니다. 물론 그 친구도 영어 됩니다. 반미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가리킵니다. 계란. 저는 계란 알레르기 있습니다. 노 하니까 그 다음에 소시지 꺼냅니다. 예스 합니다. 그랬더니 반미 하나 만들어줍니다. 바게트 안에 오이, 소시지, 고수 등등이 들어갑니다. 배고프고 목이 메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맛은 별로입니다. 소시지도 굽지 않고 그냥 썰어서 넣어주어서 사실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배고픔이 맛을 커버해 주어서 어쨌든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일단 유심히 없는 관계로 버스 노선은 베트남 버스 앱을 미리 깔고 지도도 이미지로 다운로드해 놓았습니다.
왼편에서 152번 타고 오천동 내고 오른쪽 사진에서 내려서 5분 걸어가면 됩니다. 참 쉽죠? 버스가 옵니다. 만국 공통어인 보디랭귀지로 손을 흔듭니다. 버스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차하지 않습니다. 살살 움직입니다. 못할 것은 없지만 캐리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타고 보니 자리가 꽉 찼습니다. 공항에서 오는 버스라 여행객들이 캐리어 들고도 많이 탔습니다. 현지인도 많지만 외국인도 많습니다. 운전수 옆자리가 비었길래 거기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양이 오더니 나오라는 손짓입니다. 일단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1만 동 내니까 거스름돈과 버스표 줍니다. 그러고는 다시 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앉아있는 외국인 2명에게 버스 티켓 흔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야, 돈을 내면 티켓 줄 거야. 하여튼 서로 안내양은 버스 티켓 흔들고 외국인은 멀뚱히 쳐다보고 하더니 그냥 안내양이 포기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나한테 오더니 버스 티켓 흔듭니다. 야, 이거 돈 2번 받는 사기 차는 건가? 하면서 외국인의 멀뚱한 표정이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어밖에 못하는 멍청한 외국인에 비해서 한 가지 언어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디랭귀지입니다. 저도 티켓을 꺼내서 흔들어서 보여줍니다. 나 티켓 샀어. 어디서 바가지야? 하는 순간 현타가 옵니다. 안내원이 말하는 뜻은 티켓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 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버스는 숙소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안내원이 외국인들한테 내리라는 신호를 줍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주소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손짓으로 내려서 저쪽으로 가면 된다 그런 뜻 같습니다. 외국 나오면 잔대가리하고 눈치만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이 빈 관계로 저는 냅다 거기 홀랑 앉습니다. 물론 안내양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가 갑니다. 현지인이 버스를 탑니다. 좌석은 아까 제가 앉았던 운전수 옆좌석밖에 없습니다. 이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런 것 동영상 찍어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현지인 운전수 옆좌석 가기 전에 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발 벗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내려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발이 깨끗하니까 그냥 앉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시내버스 탈 때 운전수 옆자리는 신발 벗고 타야 합니다. 그냥 타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도착 버스 정류장에 무사히 내립니다.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위 사진을 보다시피 하천을 하나 건너야 합니다. 보통 베트남 이런데 하천 건너는 다리 큰 것 아니면 인도 없습니다. 차도로 오토바이랑 같이 걸어서 건너야 합니다. 다행히 아래 사진처럼 육교도 있고 중간중간 인도도 있습니다. 육교나 오르락내리락 하기 싫은 현지인은 그냥 차도로 걸어갑니다. 어쨌든 드디어 숙소에 도착합니다. 숙소는 아파트입니다. 위에 보이는 중간 사진에 있는 멀리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부는 아래 동영상과 같습니다. 분양할 때 소개하는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안에 출연하는 분은 배우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현지인입니다. 저 자그마한 아파트에 방 한 개를 임대했습니다. 그냥 개 편하고 좋습니다. 벌써 또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집 놔두고 아파트 1층의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간단하게 쇼핑해 옵니다. 진짜 싸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수박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왼쪽 사진 그냥 물 끌려서 집어넣습니다. 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간장 풀어 넣고 졸입니다. 그랬더니 아래 사진처럼 죽이 돼버립니다. 국수는 다 녹아서 형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한 술 뜨니까 맛이 뭐 이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묵만 건져 먹고 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먹으니 적응됩니다. 어느 정도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온 빵과 수박을 디저트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정리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잠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덥습니다. 에어컨 켜고 잡니다. 하하하 시원하고 좋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